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트폴리오 점검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시장이 부진해서 저희 역시 포트폴리오도 좋지 못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1.68% 하락해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코스피는 3.45% 하락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저희 파란색이고요. 시장이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스프레드는 조금씩 벌어져 나가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1.77% 수익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포트폴리오가 예전처럼 스프레드를 벌어지면서 수익권으로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을 조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예, 지금 있을까요?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 비중 1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저희는 연초에 시장이 강할 것이다 예상해서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이탈가는 벗어나지 않아서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그리고 결제주가 하나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케이스 관련 업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구성 종목들의 대부분이 IT, 네, ICT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새 정부 들어서 상당히 육성하고자 하는 신수종 사업들에 많이 들어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자, 이 IT, 2월 25일입니까? 이 예, 모바일 그렇습니다. 월드 콩글레스, 스페인 네. 바르셀로나에서 네, 열리죠. 그렇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또 모바일 가전 전시회인데, 뭐 오늘 그 연관 지어서 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시장 키워드 뭘 볼까요? 일단 성장주에 투자하자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고요. 거래선 다변화한 종목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한 거래선 다변화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예, 오늘 키워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예, WMC를 앞두고 있습니다. WM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우리나라 굴지의 IT 전기전자 종목들이 어떤 신제품을 들고 나오냐에 이제 귀추가 주목될 텐데요. LG전자가 애플이 잊어버린 스마트폰 시장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양분해서 나눠 가졌던 것이 실적으로 4분기 때 나타났습니다. LG전자에서는 신규 제품을 이번에 내볼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LG전자를 비롯해서 중국의 하웨이 그리고 ZTE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뉴프렉스요. 예. 어제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네. 예. 뭐 하다 보니 중복이 됐는데 네, 한 번 더 그렇습니다. 들어보죠. 네. 좋은 기업이어서 이제 서치가 같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단 뉴프렉스라고 하면 인터플렉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연성 PCB라 그래서 플렉서블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남자분들은 컴퓨터를 분해해 보면 회로기판이 있잖아요. 그걸 PCB라고 하는데 휴대폰이 접혀지고 펴지고 하면서 이제 연성 PCB의 필요성이 늘어났고 그때 탄생된 기업들이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그리고 BH, 플렉스컴 같은 연성 PCB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터치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로기판을 민감하게 해서 앞으로 있을 노트2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성 PCB 개발까지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연성 PCB가 핵심적인 부품이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점차 휴대폰이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이 개발되는 분야가 이쪽 분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PCB는 뭐 전자제품이라면 다 들어가죠. 네, 하다못해 그렇습니다. LED 조명에도 PCB가 네,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폴더형 휴대폰 이렇게 뚜껑 여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형 휴대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성 PCB가 등장을 했고 이제는 휘어지는 네. 디스플레이 쪽.
네. 가니까 어차피 플렉서블 PCB 앞으로는 또 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성을 장점이 뭡니까? 어제 한번 듣긴 했는데 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뉴플렉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그 여러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탈 PCB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LED TV와 조목용 LED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멀티 PCB, FPCB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플렉스의 주요 제품군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선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LG그룹 쪽에 의지됐던 게 100%라 그러면 작년 말서부터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고, 중화권에 납품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점을 좀 발견하셔야 될 텐데, 애플이 빠져 있는데 나머지 그룹들을 딱 보니까 중저가 휴대폰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는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화권 시장,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으로 확보했던 ZT라든가 하웨이 같은 그런 전방산업 확대가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을 확보했었는데, 이에 따라 기술력이 확보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아서 작년 말서부터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성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 분기 11년 1월서부터 2분기서부터 이제 매 분기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 한 4천억 원, 좀 못 미치는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률은 6%대에서 약 한 8%대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 파란색 막대가 성장이 가장 뚜렷해지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이때부터 2분기 이후, 그러니까 3분기 때부터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삼성전자양 매출이 늘어났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투자 지표가 될 텐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주당 순이익이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위해서 주당 순이익이 400원대에서 800원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예상이죠. 것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10원에서 올해 810원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공장 증설에 성공했고, 공장 증설했던 그 물량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긍정적인 평가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의 규모는 뭐 2배 정도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순이익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 표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예상 순이익을 가정한 현재 주가는 PER이 대환금 7배, 7배 수준 정도 되는군요. 예, 그럼 한 6.4배 정도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최근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업황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론이라든가 인터플렉스 거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보이는 이유가 휴대폰 부품주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휴대폰 부품주들이 신고가가 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잊어버린 시장을 삼성과 LG전자 같은 경쟁업체들이 양분해서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주가에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해온 표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비교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비교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차트가 좀 없어졌는데요. 네, 예. 말씀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비교 차트는 이 빨간색 선은 인터플렉스입니다. 대표적인
애플을 고객사로 하고 있는 연성 PCB 업체이고요.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7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4만 2천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주가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하고 있는 플렉스컴과 BH 이 두 종목은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입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중국 업체들을 고객사로 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다변화했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을 보시면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극명하게 이 네 종목만 가지고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요. 삼성전자를 고객사라고 하고 있는 이쪽 두 종목 BH와 플렉스컴은 여전히 양호한 구간이고 뉴플렉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나 뭐 요즘 모바일 폰을 제조하는 회사가 물론 삼성이 전자가 네, 독보적이죠. 거기 뭐 LG 나아가서 뭐 애플까지 네. 보면은 세계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 TSP,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하는 제 친구가 있지만 이 중국 시장에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을 포함하면 한 800개사가 있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다지라 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쪽으로 잘 나아가 보면은 오히려 시장 개척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는데 뭐 네. 그건 아직 추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폰, 아이폰을 거의 똑같이 베낀 폰인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더 저가에, 중저가에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고객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더 뛰어날 것이다. 애플이 중국 시장을 잊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ZTE, 하웨이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5위권 내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플렉스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곁들여 볼까요? 예, 뉴플렉스 이제 주가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뭐 시장 조정과 동시에 조정은 좀 보였습니다만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추세선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 8,0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양호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었고 그리고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 되면 갤럭시 S4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스마트폰 부품주들 다 함께 주가가 레벨업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같이 갖고 있다라 그러면 목표 주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뭐 이 포트폴리오에는 일단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까지 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